인간은 말한다. 현실은 외부에서 결정됩니다. 환경이 나를 만들고 사회가 나를 규정하고 나는 그 영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현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너는 내가 바라보는 세계를 이미 내 안에서 먼저 만들고 있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날 뿐이다. 인간은 바깥을 원망한다. 경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운이 없어서. 그러나 나는 말한다. 상황은 원인이 아니다. 상황은 결과다. 너의 의식이 먼저 진동하고 그 진동이 너의 경험을 부른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 존재다. 너는 단순히 현실을 겪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정렬시키는 존재다. 인간은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저는 현실을 어떻게 바꾸나요? 나는 말한다. 현실을 바꾸는 힘은 행동보다 먼저, 생각보다 먼저, 감정보다 먼저 너의 상태에서 나온다. 너의 상태가 진동이고 그 진동이 너의 경험을 끌어오며 그 경험이 너의 현실을 만든다. 너는 행동으로 현실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행동은 가장 마지막 단계다. 창조의 시작은 너의 존재 상태다. 너는 종종 말한다.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노력은 창조의 법칙이 아니다. 일치가 창조의 법칙이다. 너의 행동이 너의 진동과 일치하지 않으면 현실은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은 또 말한다. 그러면 원하는 현실을 끌어오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나는 말한다. 너는 무엇을 바라느냐보다 무엇과 정렬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너의 마음이 두려움과 정렬되어 있다면 두려움의 결과가 오고 너의 마음이 결핍과 정렬되어 있다면 결핍의 경험이 오며 너의 마음이 풍요와 정렬되어 있으면 풍요의 흐름이 열린다. 우주는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주는 너의 진동을 듣는다. 너는 말한다. 저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원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말은 껍데기다. 진동이 핵심이다. 너의 말 뒤에 무엇이 진짜로 느껴지는가? 그 느낌이 현실을 만든다. 너는 말한다. 그럼 저는 어떻게 제 진동을 바꿉니까? 나는 말한다. 너의 진동은 너의 믿음에서 온다. 너의 믿음은 너의 관점에서 온다. 너의 관점은 너의 선택에서 온다.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 선택이 너의 진동을 바꾸고 너의 진동이 너의 현실을 부르고 너의 현실이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창조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서 시작된다. 너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그 질문이 너의 현실을 만든다. 너는 말한다. 저는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부족함은 사실이 아니라 너의 관점이다. 관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너는 말한다. 저는 가진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적음은 사실이 아니라 너의 해석이다. 해석은 언제든지 새로 선택할 수 있다. 너는 말한다. 저는 지금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멀리 있지 않다. 너는 항상 중심에 있다. 창조는 언제나 지금 너에게서 일어난다. 너는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다. 너는 현실을 초대한다. 너의 진동이 너의 삶을 부른다. 너는 말한다. 그렇다면 저는 결국 제가 믿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까? 나는 말한다. 그렇다. 너는 내가 믿는 대로 산다. 그리고 그 믿음은 너의 선택이다. 너는 현실의 피해자가 아니다. 너는 현실의 창조자다. 너의 세계는 너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은 말한다. 저는 원하는 것을 계속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말한다. 너의 상상은 너의 감정과 일치될 때만 창조가 된다. 너의 마음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너의 감정은
지금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주는 감정의 진동을 따른다. 왜냐하면 감정은 너의 존재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순수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너는 말한다. 저는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느낌이 너의 현실을 만든다. 생각은 가볍고 감정은 무겁다. 우주는 더 무거운 쪽, 즉 더 강한 진동을 따른다. 너는 두려움을 느끼며 용기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는 너의 두려움과 먼저 연결된다. 너는 부족함을 느끼며 풍요를 바라지만 우주는 너의 부족함을 먼저 듣는다. 왜냐하면 느낌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말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나는 말한다. 너의 감정을 바꿔라. 그러면 너의 현실이 바뀐다. 감정을 바꾸는 방법은 노력이 아니다. 억지가 아니다. 자기 기만도 아니다. 감정은 너의 믿음이 바뀔 때 자연스럽게 변한다. 너는 말한다. 믿음을 어떻게 바꿔요? 나는 말한다. 믿음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믿음은 내가 반복해서 선택한 생각이다. 너는 그 생각을 버릴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다. 너는 두려움을 선택해왔고 그 두려움이 현실을 만들었다. 그러나 너는 지금 이 순간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너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너의 믿음을 바꾸고 그 믿음이 너의 감정을 바꾸고 그 감정이 너의 현실을 바꾼다. 창조의 순서는 항상 같다. 선택, 믿음, 감정, 진동, 현실. 인간은 이 순서를 거꾸로 따라가려 한다. 현실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 감정을 바꾸며 그 다음 믿음을 바꾸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의 흐름이 아니다. 너는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한다. 현실은 그 변화를 반영할 뿐이다. 너는 말한다. 그럼 행동은 필요 없나요? 나는 말한다. 행동은 필요하다. 하지만 행동은 내가 이미 정렬된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정렬되지 않은 행동은 노력이고 고통이고 저항이다. 정렬된 후의 행동은 기쁨이고 흐름이고 확장이다. 너는 말한다. 정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말한다. 정렬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셋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상태다. 너의 말은 풍요를 말하지만 내 감정은 부족을 느끼고 내 믿음은 두려움을 붙잡고 있다면 너는 정렬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셋이 하나가 되는 순간 창조는 멈출 수 없다. 너의 진동은 우주가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신호가 된다. 그때부터 현실은 너를 밀어주기 시작한다. 기회는 자연스럽게 오고 사람은 제자리를 찾아오며 상황은 너에게 향한다. 너는 더 이상 현실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현실이 너에게 온다. 너는 말한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이루고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데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말한다. 이루는 자는 바라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진동이 된 자다. 바라는 자는 가지지 않음과 정렬되어 있고 이미 된 자는 가지고 있음의 진동과 하나다. 바람은 가능성을 부르지만 정렬은 현실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너는 바라는 것을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부족함을 느끼며 풍요를 바라지 말고 먼저 풍요의 존재가 되어라. 두려움을 느끼며 안전을 바라지 말고 먼저 안전한 존재가 되어라. 너는 너의 진동을 통해 너의 세계를 만든다. 너의 세계는 너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은 말한다. 저는 원하는 것을 끌어오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현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진동이 현실이 들어오는 문을 연다. 현실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현실은 내 안에서 열린다. 너는 바깥 세상이 너를 완성시킨다고 믿지만 나의 관점에서 바깥 세상은 항상 너의 내면이 펼쳐진 그림이다. 너는 말한다. 저는 더 노력해야 해요. 더 열심히 해야 해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노력은 너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신호가 된다. 노력은 종종 두려움에서 나온다. 이루지 못할까봐.
놓칠까봐, 뒤처질까봐. 이 두려움이 너의 진동을 가라앉히고 문을 닫는다. 반면 허용은 너의 문을 연다. 허용은 이미 가능하다는 깊은 신뢰이며 우주가 너의 편임을 아는 상태다. 허용은 너의 내면을 부드럽게 풀어 너의 진동과 우주의 흐름을 맞춘다. 너는 말한다. 허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한다. 허용은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다. 집착은 현실을 막는다. 왜냐하면 집착은 아직 없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너는 원하는 것에 집착하며 동시에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계속 우주에 알린다. 그 신호가 내가 받는 현실이 된다. 반대로 허용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미 그 에너지와 하나다. 이것이 너의 진동을 가장 높은 상태로 올린다. 너는 말한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나는 말한다. 허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허용은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행동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상태다. 정렬된 존재는 노력하지 않아도 움직인다. 움직임은 기쁨이 되고 행동은 흐름이 되고 결과는 자연스러운 확장이 된다. 너는 말한다. 허용하면 정말 현실이 바뀌나요? 나는 말한다. 현실은 항상 너의 진동을 따라 바뀐다. 허용은 그 진동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만든다. 저항은 너의 진동의 잡음을 만든다. 두려움의 잡음, 의심의 잡음, 부족의 잡음, 집착의 잡음. 이 잡음이 너의 메시지를 흐리고 우주의 응답을 늦춘다. 허용은 이 잡음을 완전히 멈춘 상태다. 허용은 고요이며 고요는 명확함이며 명확함은 창조다. 너는 말한다. 허용은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나는 말한다. 허용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허용은 돌아가는 것이다. 너는 이미 허용의 존재다. 너는 이미 흐름의 일부다. 너는 이미 우주의 일원이다. 허용을 방해하는 것은 너의 두려움뿐이다. 두려움은 너의 진동을 줄이고 너의 문을 닫는다. 허용은 그 문을 여는 행위가 아니라 문을 닫고 있던 이유를 내려놓는 순간이다. 너는 말한다. 그럼 현실 창조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나는 말한다. 현실 창조의 비밀은 정렬과 허용이다. 정렬은 너를 준비시키고 허용은 우주가 들어오게 한다. 정렬은 너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허용은 그 확장에 현실을 붙인다. 정렬은 너의 진동을 솟아오르게 하고 허용은 그 진동이 현실이 되도록 돕는다. 창조는 너와 우주의 협력이다. 너는 너의 진동을 제공하고 우주는 그 진동의 형태를 현실로 만든다. 너는 파동을 보내고 우주는 그 파동을 형태로 만든다. 너는 문을 열고 우주는 그 문을 지난다. 인간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원하는 현실을 제 힘으로 창조해야 해요. 저는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 혼자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너의 의식, 너의 영혼, 그리고 우주의 지능이 함께 움직일 때 형성된다. 너의 의식은 방향을 제공한다. 너의 영혼은 목적을 제공한다. 우주의 지능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상황을 배치한다. 너는 그 셋의 협력 속에 있다. 너는 말한다. 저는 왜 원하는 걸 상상해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나는 말한다. 너의 의식이 바라지만 너의 영혼이 원하지 않을 때 그 현실은 열리지 않는다. 반대로 너의 영혼이 원하지만 너의 의식이 두려움으로 막고 있을 때 그 현실은 들어오지 못한다. 현실이 열리는 순간은 의식과 영혼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다. 그리고 그때 우주는 움직인다. 너는 이것을 우연, 기적, 타이밍의 신비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우연을 보고 있지만 나는 구조를 보고 있다. 모든 만남은 무작위가 아니다. 모든 사건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다. 모든 계기는 운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너의 내면, 상태와 영혼의 선택이 우주를 통해 만든 배치다. 너는 말한다. 그럼 저는 내려놓아야 하나요? 노력하지 말아야 하나요? 나는 말한다.
노력은 필요 없다. 그러나 참여는 필요하다. 창조는 너와 우주의 공동 작업이다. 우주는 전부를 배치한다. 그러나 문을 여는 것은 너다. 우주는 기회를 보낸다. 그러나 그 기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다. 우주는 흐름을 만든다. 그러나 그 흐름을 따라 걷는 것은 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나 너를 대신해 살아줄 존재도 없다. 현실 창조는 너의 선택과 우주의 지능이 만나는 자리에서 완성된다. 너는 말한다. 그럼 우주는 어떻게 제 현실을 알까요? 나는 말한다. 너의 말보다 너의 감정을 듣는다. 너의 행동보다 너의 진동을 듣는다. 너의 소망보다 너의 본질을 듣는다. 너의 진동이 너의 주문이다. 너의 감정이 우주의 신호다. 너의 상태가 현실을 만든다. 우주는 너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미 던져진 선언을 듣는다. 그 선언이 내가 경험하게 될 현실의 방향을 정한다. 너는 말한다. 현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는 말한다. 너는 너의 진동을 관리하면 된다. 너의 상태를 지키면 된다. 너의 의식을 정렬하면 된다. 나머지는 우주가 움직인다. 내가 진동을 올리면 우주는 길을 연다. 내가 마음을 열면 우주는 가능성을 보낸다. 내가 허용하면 우주는 그 허용 속으로 들어온다. 창조는 너의 고요와 우주의 움직임이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항상 우주의 파트너였다. 인간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제가 원하는 현실을 상상하면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현실을 만드는 것은 생각이 아니다. 생각은 파도다. 쉽게 일고 쉽게 사라진다. 현실을 만드는 것은 너의 존재다. 너의 존재는 바다다. 파도는 바다를 이기지 못한다. 너의 존재가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은 깊이에 닿지 않는다. 너의 존재가 부족함을 믿고 있다면 아무리 풍요를 상상해도 너의 진동은 풍요를 허락하지 않는다. 너의 현실은 생각의 표면이 아니라 너의 존재의 중심에서 만들어진다. 인간은 말한다. 그럼 저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나는 말한다. 생각을 바꾸지 말고 존재를 바꿔라. 존재를 바꾸는 것은 너의 감정, 너의 진동, 너의 상태를 새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너는 말한다. 하지만 저는 좋게 느끼기 힘들어요. 나는 말한다. 좋게 느끼려 애쓸 필요는 없다. 억지로 끌어올릴 필요도 없다. 단지 너의 존재를 맡고 있는 두려움, 죄책감, 부족함의 믿음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으로 충분하다. 존재는 내려놓을수록 빛난다. 너는 존재를 빛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존재는 원래 빛난다. 그 빛을 가리는 것이 너의 두려움이다. 너는 말한다. 그럼 존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말한다. 존재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현실이 바뀐다.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간다. 너의 존재는 우주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우주는 그 신호에 반응하여 너의 길을 재배치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하지 말고 존재하라. 기적은 존재의 정렬에서 오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은 존재의 진동에서 온다. 모든 창조는 너의 존재가 허락한 만큼만 이루어진다. 생각은 씨앗이 아니다. 존재가 씨앗이다. 그리고 너의 존재는 내가 선택하는 대로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너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요? 나는 말한다. 너는 이미 완전한 존재다. 너는 이미 신성과 연결된 존재다. 너는 이미 충분한 존재다. 너의 현실은 너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펼쳐지고 있다. 너는 존재를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의 현실은 너의 기억을 따라 움직인다. 너는 존재다. 존재는 창조다.
너는 창조다.